어쩌면 우리 수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인 XAMPP의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과정에 오셨습니다. 사실 어려울 거는 별로 없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워드프레스 다운로드라고 적으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워드프레스 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웹사이트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 안에서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압축된 워드프레스 코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압축 파일을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워드프레스라고 폴더가 풀리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셔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푸신 다음에 이제 저를 따라서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 파일 탐색기를 여시고 C 드라이브로 들어오셔서 XAMPP 클릭하시고 이 안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HD 독스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저랑은 조금 다른 모습의 폴더들과 파일이 보일 거예요. 이 파일들이 뭐냐면, 우리 아까 처음에 그 웹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라고 적었을 때 나왔던 이 이미지 있죠. 지금 뭐 XAMPP, 아파치 플러스, 마리아DB, 블라블라블라 나오는 이 것들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어떤 파일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HD 독스 안에 있는 이 파일들입니다. 우리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것이지 그 대시보드에 있는 내용들 자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파일들은 지금 다 선택하셔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hdoc스 폴더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폴더가 있는데,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설치를 전부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지우셨으면 이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폴더를 일단은 우리 따라 하는 거니까 테스터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스터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까 로컬호스트 이거 하기 전에 서버가 다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아파치에 스타트되어 있고 MySQL에 스타트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하신 다음에 우리 그 브라우저에 로컬호스트라고 아까 적었을 때, 아까는 대시보드 블라블라 뭔가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안 나오죠. 여러분들은 테스터라고 적혀 있는 폴더 하나만 나올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 그 hdoc스 폴더를 보면 이렇게 폴더들이 있는 것과 여기 브라우저에 로컬호스트를 쳤을 때 브라우저에 보이는 폴더들이 완벽하게 동일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컬호스트라고 쳤을 때 이 XAMPP에서는 hdoc스 폴더로 무조건 이동하게 하라라고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법칙인 거고, 여러분이 이거 왜 그러는지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XAMPP를 들어오면 htdocs 빼고도 많은 그 폴더들이 있는데, 뭐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라고 적었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은 htdocs 안에 무조건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언가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로컬 호스트라고 적었을 때 뭔가 웹사이트 같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 폴더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테스터라는 폴더 하나만 있겠죠. hdoc스 안에 이 테스터라는 폴더 하나밖에 없고, 이 내부에는 뭔가 이게 이제 웹사이트니까 웹사이트처럼 보여주게 해라는 파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폴더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워드프레스 코어 파일을 집어넣음으로써 이게 웹사이트니까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로 사용자에게 보여줘라 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터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만든 폴더로 들어가고, 우리가 아까 다운받아놨던 워드프레스 이 파일들을 전체 선택하신 다음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우리가 만든 테스터 폴더로 들어와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붙여넣기가 이제 곧 완료될 텐데요. 네, 지금 이렇게 테스터 폴더에 우리가 아까 압축 풀어놓은 워드프레스 코어 파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우리는 우리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내가 브라우저에 이렇게 로컬호스트라고 적었을 때 어떤 웹사이트처럼 보여주게 하는 파일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있기에 우리는 아까처럼 아까 처음에 대시보드라고 적었을 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브라우저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우리 로컬호스트에서 들어가면
저는 여러 폴더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테스터라는 거 이거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한번 딱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는 순간 어때요? 아까는 그냥 폴더 형태로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뭔가 웹사이트처럼 좀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다운받아서 복사한 이 파일들의 역할입니다. 이걸 바로 워드프레스 코어 파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워드프레스 5.2, 5.3, 5.4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파일들을 업데이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화면인데, 우리가 이제 언젠가 다시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접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적고 로컬 호스트라고 적은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폴더를 선택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로컬 호스트라고 적은 뒤 슬래시 넣고 테스터라고 직접 적어서, 아이고 이렇게 틀리면 안 되겠죠? 네, 테스트라고 적어서 들어오거나, 이런 방법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볼까요? 렛츠고라고 적어서 보면 뭔가를 적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XAMPP 그 컨트롤 패널에서 있었던 MySQL을 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아파치라는 것과 MySQL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 아파치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일들을 이제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 넣었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파일들을 웹사이트처럼 보여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이 파일들을 웹사이트 형태로 바꿔준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MySQL 같은 경우는 우리 웹사이트를 만들면 웹사이트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용자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글을 썼을 때 그 글에 대한 어떤 뭐 내용들이나 뭐 누가 썼는지 이런 정보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저장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MySQL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요 로컬 호스트 테스터라고 되어 있는 요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저장을 할 거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요거는 지금 우리는 테스터라는 사이트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를 만들 때마다 하나씩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패널을 여시고 패널에서 어드민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PHP My Admin이라는 조금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뜨는데, 위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섹션이 하나 있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명은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걸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폴더명이랑 똑같이 해서 구분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조금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테스터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명도 테스터라고 제가 적어서 만들기 버튼을 딱 클릭해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존재해서 만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만든 적이 없으니까 테스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다 만드신 다음에 다시 아까 설치하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에 지금 우리가 만든 테스터라는 데이터베이스 명을 적고, 아이고 오타가 자꾸 나네요. 네, 적으시고 사용자 명에서는 좀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ROT 루트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테스트 용도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사용자 명에는 무조건 루트라고 적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는 비워두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와 테이블 접두어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에 우리가 아까 패널에서 어드민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나온 페이지, 이 PHP My Admi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테스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만들지 않고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이렇게 적어서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에러가 납니다. 때문에 꼭 이렇게 웹사이트 만들 때 우리 그 XMPP를 이용해서 내 가상 서버를 만들 때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사이트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매핑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라고 적고 비밀번호는 없애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좋습니다. 다시 나오고요. 설치 실행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이트 제목과 사용자명, 암호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건 나만 보는 사이트니까 뭐 저는 그냥 테스터라고 적고 사용자명은 어드민, 비밀번호는 1234. 당연히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실제 사용하실 때는 암호로 좋은 암호, 안전한 암호를 쓰시고, 저는 이렇게 테스트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서
설치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적었던 사용자명 전 어드민이라고 적었고 비밀번호 1, 2, 3, 4라고 적었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관리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요거는 사용자들이 보이는 이제 페이지고 이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워드프레스 세팅 자체를 지금 가장 처음 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잠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워드프레스에 대한 어떤 사용 방법은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다른 강의에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라서 여기서는 이제 뭐 워드프레스에 대한 뭐 어떤 사용법에 대한 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세팅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만든 걸 가지고 어차피 테스터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테마도 설치해보고 플러그인도 설치해보고 하시면서 한번 여러 가지 만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시고 이제 다음 강의에 왜 이렇게 XMPP를 사용해야 되고 이걸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제가 참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